자, 질문이 없으시다고 했으니 오늘 진도를 바로 좀 시작을 해볼게. 자, 오늘 이야기할 거를 간단하게 좀 큰 틀부터 잡아보면은 저번 주에는 수소랑 헬륨이 빅뱅 우주론을 통해서 어떻게 만들어졌는지에 대한 과정을 배웠지. 그치? 근데 우주에 존재하는 원소가 수소랑 헬륨만 있는 것은 아니잖아. 다른 녀석들도 있죠. 예를 들어 뭐 탄소, 산소, 철 뭐 이런 애들도 있을 거고. 근데 그런 원소들은 아직 우리가 안 만들었죠. 우주가 시작돼서 만든 원소는 지금까지 우리가 알기로는 수소와 헬륨밖에 없어. 그럼 다른 무거운 원소들은 어떻게 만들어졌을지를 오늘 얘기를 할 거야. 아시겠죠? 그러면 그 무거운 원소들은 결국에는 어디에서 만들어지냐면 별이라는 녀석이 진화하면서 만들어져요. 즉, 별 속에서 만들어진다는 얘기가 되겠죠. 그래서 오늘은 별이 어떻게 진화하는지를 이야기를 할 거고, 또 더 나아가서는 우리한테 제일 중요한 별이 어떤 별이 있어요? 우리한테 제일 중요한 별? 태양이 제일 중요하겠지. 자, 그러면 태양이라는 녀석은 어떻게 만들어졌는지에 대해 얘기를 또 할 거야. 그러면 그 태양계 안에 또 제일 중요한 행성이 하나 있죠? 지구가 있죠. 그래서 지구는 또 어떻게 만들어졌는지 얘기를 할 거야. 아시겠죠? 세 가지입니다. 별은 어떻게 진화하는지, 그럼 별 중에 태양은 또 어떻게 만들어졌는지, 그럼 태양계 안에서 지구는 또 어떻게 만들어졌는지, 이 세 가지 이야기를 하게 될 거예요. 자, 그러면은 여러 가지 원소들, 그거부터 좀 제일 먼저 정리를 해보도록 할게. 자, 원소들이 어떤 게 있을까? 뭐, 우주에는 수소와 헬륨이 존재를 하죠. 근데 몇 대 몇으로 존재한다고 했었을까? 3대 1. 자, 근데 우주에 수소와 헬륨뿐 아니라 여러 가지 다른 것도 있죠. 그치? 뭐 그 안에서 지구를 또 한번 살펴본다면, 자, 지구에 제일 많은 원소는 누가 있을까요? 철이 있어요. 물은 원소가 아니죠. 철이 있어요, 철. 그 다음에 많은 게 뭘까요? 산소. 책에 보면 나와. 책에 보면은 어디 있어? 여기 나오죠. 그치? 그 다음에 많은 건 뭐예요? 산소 다음이? 규소. 그 다음이 많은 건 마그네슘. 자, 그래서 요 서열, 지구에서 제일 많은 원소들은 좀 암기를 해주면 좋을 것 같아. 그럼 봐봐. 지구만 해도 뭐 플로리는다. 철, 산소, 규소, 마그네슘. 자, 이런 애들이 있지. 얘네들은 수소랑 헬륨보단 무겁지? 그래서 얘네들은 어떻게 만들어졌을까를 얘기한다는 얘기고, 하나만 더 이야기를 할게요. 자, 지구의 껍데기를 우리는 지각이라고 부르죠. 그치? 그럼 지각에는 제일 많은 게 누구일까 생각해 보면은, 지각에 제일 많은 건 산소예요. 그 다음에 많은 게 규소, 그 다음에 많은 게 알루미늄, 그 다음에 많은 게 철입니다. 그러니까 지구에서 제일 많은 건 철이 제일 많아요. 근데 지각에서 제일 많은 건 산소가 제일 많아요. 다르죠? 이해돼? 지구는 지구 전체에서 얘기를 하는 거고, 지각 껍데기에서만 이야기를 해본 거죠. 여기에도 마찬가지로 수소, 헬륨 없고요. 무거운 애들이 주로 이루어져 있지. 자, 또 하나. 생명체에는 누가 제일 많을까요? 생명체에는 누가? 산소가 제일 많대요. 그 다음이 탄소, 그리고 수소, 이렇게죠. 그 외에 여러 가지 또 있을 거고요. 자, 그래서 여기도 보니까 산소와 탄소를 주로 이루고 있기 때문에 수소와 헬륨 가지고는 현재 우리가 살고 있는 지구와 생명체를 이룰 수가 없죠. 그렇기에 이런 무거운 원소들을 우리는 만들어내야만 한다라는 얘기네. 그렇다면은 별이 결국에 별 속에서 이런 애들이 만들어지게 돼요. 그러면 어떻게 만들어질지 쭉쭉 한번 과정을 따라가 볼게. 먼저 첫 번째로는 태양 정도의 질량을 가진 별. 자, 요걸로 한번 해보자. 자, 그래서 일단은 쭉 내 흐름대로 얘기를 할 거야. 그리고 교재를 한 번 더 볼 거니까 필기를 하면서 따라오시면 돼요. 자, 태양 정도 질량을 가진 별에 대해서 얘기를 하고 있네요. 자, 그러면 결국에 별의 진화라는 거는 그 별의 질량에 따라서 과정이 좀 다르다는 얘기야. 아시겠죠?
그래서 우리는 제일 중심인 태양 정도의 질량을 가진 녀석들은 어떤 진화 과정을 거치게 될까부터 보겠다는 얘기예요. 그럼 첫 번째 과정. 자, 별을 만들려면 재료가 있어야겠지? 그 재료를 우리는 성간물질이라고 불러요. 성간물질. 자, 성자는 별 성자고요. 간자 이제 사이 간자야. 그러니까 별과 별 사이에 있는 물질인 거야. 쉽게 생각하면. 그러니까 우주에 있는 물질인 거죠. 그 먼지, 가스, 티끌 여러 가지 원소들 뭐 이런 애들이 있을 거예요. 아시겠죠? 그러면 이 성간 물질들이 어떤 상태에 존재하냐면 저온 고밀도 상태에 존재할 때 무슨 일이 벌어지냐면 중력 수축이라는 현상이 발견이 돼요. 중력 수축이라는 현상이 나타나게 돼요. 그러면 이 중력 수축이라는 게 제일 중요한 건데 이 중력 수축은 어떠한 입자들이 뭐 이렇게 있다라고 예를 좀 들어봤을 때 어느 한 점으로 이 녀석들이 중력 때문에 이렇게 모이게 되는 현상을 중력 수축 과정이라고 얘기합니다. 자, 그러면 중력 수축을 하게 되면 이 입자들은 모이는 거야. 중력에 의해 떨어지는 거지, 쉽게 생각하면. 그래서 이 입자들의 위치 에너지가 감소하게 되는 거겠죠. 그치? 떨어지는 물체는 당연히 위치 에너지가 감소하듯이 우주에 있는 성간 물질들도 중력 수축이라는 걸 하면 중력에 의하여 떨어지는 거니까 떨어질 때 그 위치 에너지는 어떻게 된다? 감소한다. 요거는 포텐셜 에너지, 위치 에너지를 표현한 거야. 자, 그럼 우리가 알고 있다시피 에너지라는 녀석들은 새로 생성되거나 소멸되는 게 아니죠. 다른 형태의 에너지로 전환만 계속 일어나는 거예요. 그러면 이때 감소한 위치 에너지는 없어지는 게 아니라 다른 형태로 전환이 될 건데 어떤 형태로 전환이 될 거냐면은 열 에너지 형태로 전환이 일어날 거야. 자, 그러면 이런 열 에너지 형태로 전환이 일어났을 때 결국에 이 중심부 열 에너지가 발생을 하게 되겠죠, 중심부에서. 그래서 이 중심부에서는 온도가 올라가게 되는 결과를 가지고 오게 되죠. 그래서 중력 수축에서 제일 중요한 포인트는 중력 수축을 하게 되면 중심부 온도가 상승하게 되는 결과를 얻어가는 거야. 이해되죠? 자, 그러면 이 성간 물질들이 계속적으로 중력 수축을 합니다. 그럼 수축을 해서 성운이라는 게 될 거야. 성운. 그러니까 간단하게 계속 그려보면 성간 물질들이 뭐 이렇게 있어요. 이렇게. 근데 얘네들이 수축을 하게 돼서 성운이 되면은 자, 이렇게 구름 형태의 성운을 만든다는 거죠. 그래서 이 운이라는 건 구름 운자고 쉽게 생각하면 넓게 퍼져 있는 입자들이 이렇게 뭉친다는 거죠. 이해되죠? 그럼 뭉치면서 성운이 되면 중심부의 온도가 더 올라가겠죠? 자, 그리고 성운이 형성되고 이제 세 번째 더 수축을 하게 되면은 이제 중심에서 무언가 반짝반짝 빛이 나는 게 나타나게 됩니다. 그래서 얘가 더 수축을 하게 되면은 더 수축을 해서 봤더니 이 중심부에서 무언가 시뻘겋게 빛이 나기 시작을 하는 거야. 이해돼요? 우린 이거를 원시별이라고 불러. 자, 그러면 결국에 계속적으로 성간물질, 성운, 원시별을 하면서 수축이 일어나니까 중심부의 온도는 올라갔겠죠? 그치? 이유는 뭐 때문에 올라가? 그치? 그게 중력 수축이지? 중력 수축에 의해서 중심부의 온도가 올라갈 거야, 계속. T 하면 템퍼러처죠. 중심부의 온도가 계속 올라갈 거야. 그래서 가운데 빛이 나는 거지. 이해돼? 그러니까 엄청 뜨거운 물질은 빨갛게 빛을 내는 것처럼 그거랑 비슷한 거야. 아시겠어요? 그래서 우리는 이거를 별이라고 부른다. 이게 결국에 빛을 내는 원인이다. 중력 수축에 의한 중심부에서 에너지 방출이 일어나니까 빛이 발생한다. 라는 얘기죠. 아시겠죠? 자, 그리고 이제 네 번째 아주 중요해요. 네 번째 아주 중요해.
주계열성이라는 단계에 머물게 되는데, 이어서 얘기할게. 원시별이 됐어. 계속 수축이 일어납니다. 계속 수축이 일어나다가 결국 중심부의 온도가 1000만 켈빈에 도달하는 거예요. 중심부의 온도가 1000만 켈빈 이상으로 도달하게 되면 어떤 일이 발생하냐면, 별표 수소핵 융합 반응이 가능해집니다. 수소핵 융합 반응이라는 게 가능해져. 그러면 이 수소핵 융합 반응은 뭔데? 라고 생각을 해보면, 4마리의 수소가 뭉쳐져서 한 마리의 헬륨이 되는 반응이 수소핵 융합 반응이에요. 그래서 그림으로 살펴보면 4마리의 수소 입자가 뭐 이렇게 있었대. 근데 얘네들이 막 합쳐져 가지고 한 마리의 헬륨이 되는 거예요. 이해돼요? 근데 신기하게도 요 4마리의 질량, 전체 질량이에요. 수소 4마리의 전체 질량과 헬륨 한 마리의 질량을 비교를 해보면, 화학 반응이라고 얘기했을 경우엔 질량이 보존돼야죠. 얘네가 합쳐져서 이게 된 거니까 질량이 보존돼야 되는데, 실제 질량을 비교해보면 누가 더 크냐면 이 4마리의 질량이 더 무거워요. 즉, 이 수소핵 융합 반응이 일어나면서 질량은 감소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런 걸 우리는 용어로는 질량이 결손되었다라고 해서 질량결손이라고 불러요. 질량결손. 질량이 결손된다. 질량결손. 오케이? 자, 그러면 과연 이 없어진 질량은 어떻게 됐을까라고 생각을 해보면은, 이때 없어진 질량만큼의 에너지가 방출이 추가적으로 되는 거예요. 그러면 이 에너지는 어떻게 만들어지는데? 라는 건 공식이 하나 있어. E는 델타 M C의 제곱 이렇게 써요. E는 에너지죠. M은 질량이에요. M은 질량. 자, 그리고 C는 빛의 속도야. 초속 30만 킬로미터. 빛의 속도 굉장히 빠르죠. 자, 그리고 요 삼각형, 수업하다 보니까 모르는 애들이 있더라고. 당연히 알 줄 알았는데, 삼각형, 요거 델타라고 읽어주시면 돼요. 델타, 변화량이에요. 변화량. 오케이? 그러면 에너지는 질량 변화의 빛의 속도의 제곱이다라는 얘기죠. 이해돼요? 그래서 이거를 아인슈타인대로 말을 하면 질량 에너지 등가 원리라고 해요. 자, 쉬운 말이야. 그냥 곧 질량은 곧 에너지다. 에너지는 곧 질량이다라는 얘기지. 근데 그 질량과 에너지의 비례 계수가, 비례 상수가 C제곱이란 얘기죠. 뭔 말인지 이해돼요? 그러니까 만약에 여기에서 질량이 한 0.00001g 정도만 빠지더라도 거기에 빛의 속도의 제곱배로 에너지가 튀어나가는 거니까 그냥 빛의 속도도 아니고 제곱이죠? 이때 방출되는 에너지의 양은 클까 작을까? 굉장히 큰 에너지가 방출이 되겠지. 이해돼요? 즉 없어지는 질량만큼 에너지가 나간다는 얘기가 이해가 돼요? 그래서 근데 이 수소핵 융합 반응이 일어나려면 아무 때나 일어나는 게 아니라 온도가 어느 정도 됐을 때 일어날 수 있대요? 1000만 켈빈 이상이어야 이 수소핵 융합 반응이 일어날 수 있는 거예요. 그럼 봐봐. 원시별에서 중력 수축을 더 해야 주계열성이 되는 거지. 그러면 원시별에서는 수소핵 융합 반응이 일어나 안 일어나? 안 일어나겠죠. 이것도 중요한 단어야. 원시별에서는 수소핵 융합 반응이 안 일어나요. 근데 주계열성에선 수소핵 융합 반응이 일어나서 엄청난 에너지가 방출이 되죠. 그래서 이 주계열성이 빛을 내는 이유가 뭐 때문이야? 수소핵 융합 반응 때문이야.
주계열성이 빛을 내는 이유는 수소핵 융합 반응이에요. 근데 원시별이 빛을 내는 건 중력 수축에 의한 에너지 방출이에요. 단순하게 뜨겁기 때문에 원시별은 빛이 나는 거고, 주계열성은 중심부에서 핵융합 반응이 일어나니까 빛이 나는 거야. 차이 이해돼? 자, 그래서 이렇게 주계열성은 빛을 낸다라는 거. 그럼 주계열성에 대해서 내용 한 가지만 더 얘기를 할게. 자, 이게 첫 번째 내용이라고 하면은 두 번째 내용. 자, 굉장히 긴 기간 동안 주계열성 단계가 유지가 돼요. 알겠죠? 지금 별의 진화 과정을 얘기하고 있는 거죠. 굉장히 긴 기간, 즉 별의 일생 중 가장 긴 기간을 차지한다. 그러면 수연아 이렇게 생각해보자. 긴 기간이래. 왜 이 이후에 왜 진화를 더 안 할까? 주계열성이 됐을 때. 단순하죠? 진화할 필요가 없는 거야. 왜? 이 자체로 굉장히 해피하겠죠. 이 자체로 해피하다라는 이야기는 굉장히 현재 안정된 상태라는 이야기예요. 그쵸? 그러면 안정된다라는 건 천체나 물리학에서는 안정된다라는 거는 힘의 평형 상태라는 뜻이야. 힘이 현재 평형을 이루고 있다. 그러면 힘이 어떻게 평형을 이루고 있을 거냐면 일단 적어봐. 중력에 의한 수축이 일어나고 있겠죠. 중력 수축이 일어나고 있어요. 그래서 중력 수축이 일어나서 결국 온도가 높아지니까 에너지를 방출을 하죠. 그치? 그럼 그 에너지 때문에 주변부에 있었던 다른 원소들도 뜨거워질 거야. 그럼 그렇게 뜨거워지게 되면은 뜨거운 입자는 퍼지려고 하죠. 왜? 운동 에너지가 많아질 거니까. 그럼 퍼지려고 한다는 거는 그게 뭐예요? 팽창한다는 뜻이죠? 그거를 우리는 여기선 기체압이라고 얘기할 거예요. 기체압. 혹은 그냥 팽창압이라고 해도 돼. 교과서마다 달라. 즉 수축은 모이려는 거, 얘는 팽창하려는 거. 그렇기 때문에 이 두 힘이 같으면 힘의 평형인 거죠. 그러면 수축하려는 힘과 팽창하려는 힘이 같다라는 이야기는 별의 크기가 변할까 안 변할까? 그치, 별의 크기가 변하지 않고 있는 중이야. 별의 크기가 일정할 거다. 이게 안정하다는 얘기고, 그렇기 때문에 다른 진화 과정으로 넘어갈 필요가 없다 이 얘기지. 이해돼요? 그래서 이제 주계열성도 그림을 한번 그려본다면은 주계열성은 자 크기부터 한번 볼게. 자 요만한 성간 물질들이 있었어. 이게 점점 뭉치면서 구름이 되는 거죠. 뭉칠 때 가운데 이제 시뻘겋게 조금씩 온도가 높아지겠죠. 뭉치면. 그리고 시뻘개져. 그게 원시별이지. 그리고 완전히 이렇게 응축이 되는 거야. 완전히 응축이 돼서 이제 별이 하나 이렇게 만들어지는 거죠. 이게 뭐예요? 주계열성이에요. 그러니까 크기가 점점 작아지는 거지. 그래서 이 느낌이 있어야 돼. 아, 요만한 성간 물질이 이렇게 뭉쳐져서 요만해지면 엄청 뜨거워지는 거지. 이해돼요? 아시겠죠? 그래서 이게 주계열성이 되는 거다. 그러면 주계열성이 요거를 좀 확대해서 표현을 해본다면은 중심에 헬륨이 있을 거고요. 그 주변에 수소를 이렇게 가지고 있을 거예요. 왜? 네 마리의 수소를 중심부에서 합치죠. 그래서 뭘 만들어? 헬륨을 만들어내니까 중심부에 헬륨으로 되어 있는 핵이 있는 거예요. 현재 태양도 이 상태예요. 아시겠죠? 네. 자, 그러면 이 엄청나게 긴 기간을 거쳤을 때 만약에 이 평형이 깨지는 순간 다음 단계가 된다는 거죠. 이해돼요? 근데 이 평형이 어떻게 깨지는지 봐봐. 다섯 번째. 적색거성이라는 별이 될 건데 그 이후에는 적색거성이라는 별이 될 건데 이제 중심부의 온도는 충분한데 중심부에서 수소가 모두
소진이 돼요. 그러니까 이 주계열성에서 계속적으로 헬륨을 만들어내니까 헬륨액이 커지겠지? 근데 여기에서 이제 수소액 융합 반응을 할 수 있는 수소들이 얘네들이야. 여기 있는 애들이야. 그럼 얘네들이 모두 헬륨이 돼버리면 이제 더 이상 수소액 융합 반응이 일어날 수가 없겠죠. 수소가 없으니까 중심부에서. 그러니까 중심부의 수소가 모두 소진이 되고 중심부에서 다시 수축이 일어나기 때문에 온도는 올라가서 온도가 더 올라가면은 헬륨 핵 융합 반응이라는 게 가능해져요. 헬륨 핵 융합 반응. 간단하게 생각하면 더 높은 수준의 핵 융합 반응이야. 그래서 예를 들어 이거야. 수소핵 융합 반응이 일어나려면 한 1000만 켈빈 이상이어야 돼요. 오케이? 근데 1000만 켈빈에서는 헬륨 핵 융합 반응은 못 일어나. 그래서 뭐 헬륨 핵 융합 반응이 일어나려면 뭐 예를 들어서 뭐 10,000켈빈, 10만 켈빈, 10만 더 작은 거구나. 뭐 1억만 켈빈, 뭐 이런 식으로 그 온도가 돼야 얘가 가능해져. 그러니까 이게 가능해지도록 계속적으로 중력 수축이 일어나 왔겠죠. 그래서 적색 거성이 됐을 때, 이 헬륨핵 융합 반응이 일어난다가 된다는 거죠. 아시겠죠? 그럼 헬륨핵 융합 반응이 일어나게 되면 뭐가 생기게 되냐면 헬륨이 탄소가 됩니다. 근데 여기서 내가 4개가 하나가 된다라고 했죠. 근데 얘는 이제 뭐 개수비가 뭐 정해져 있진 않아. 그때그때 달라요. 그래서 뭐 개수는 뭐 크게 중요하지 않고, 자, 헬륨을 이용해서 뭘 만들어낸다? 탄소를 만들어낸다. 그럼 이 과정에서도 핵융합 반응이니까 질량은 결손될 거고 에너지가 방출될 거야. 아시겠죠? 그래서 헬륨핵 융합 반응을 통해서 에너지가 방출된다. 이렇게. 자, 그럼 한 가지 더 있어. 이게 첫 번째예요. 자, 그러면 에너지가 방출됐어. 이 방출된 에너지를 가지고 뭘 할 거냐면 주변 수소가 가열됩니다. 에너지가 방출되니까 주변에 있었던 수소들이 가열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주변에 있던 수소들마저 뜨거워지겠죠. 뜨거워져서 이 주변에 있던 수소들에서는 수소핵 융합 반응이 일어나는 거지. 그러니까 적색 거성은 두 가지로 나눠서 기억해 줘야겠죠. 적색 거성의 중심에서는 헬륨핵 융합 반응이에요. 근데 그 주변에 수소가 가열되면서 주변에서는 수소핵 융합 반응. 중심에서는 헬륨핵 융합 반응, 주변에서는 수소핵 융합 반응. 나눠서 생각해 줘야 돼. 아시겠죠? 그래서 주변에서는 수소핵 융합 반응이 일어나게 된다. 이렇게. 그럼 또 하나. 자, 수소가 가열하게 되면은 결국에 팽창하게 된다는 얘기죠. 그치? 그래서 주변부가 팽창하게 된다. 주변이 팽창한다. 그럼 주변이 팽창해서 거성이 된다는 거야. 이해돼요? 그래서 팽창을 하게 되면 결과는 뭐냐면 표면 온도가 낮아져서 별의 표면이 빨간색으로 보이게 돼요. 오케이? 이렇게 생각하면 돼. 자, 요런 주계열성이 적색 거성이 되면 중심에 탄소가 생기고요. 주변에 헬륨이 있고요. 그 주변에는 수소가 있게 돼요. 이렇게. 그러니까 요 헬륨으로부터 중심에 이제 탄소핵을 만들기 시작한 거죠. 여기 탄소 생긴 거죠. 그래서. 됐니? 그러면 이렇게 커졌을 때 요 표면적이 넓어지잖아. 별의 표면적이. 그죠? 표면적이 넓어진다. 표면적이 넓어지니까 단위 면적당 에너지량은 감소하겠죠. 단위 면적당 에너지의 양은
감소할 거야. 그러니까 표면 온도가 낮아져서 빨갛게 된다는 거죠. 원리 이해돼? 자, 그러면 적색거성 뭐가 중요했는지 다시 좀 정리를 해보면 중심부는 수축하고 온도가 올라가서 중심부에선 수소핵 융합 반응, 수소핵 아니지, 헬륨핵 융합 반응. 그래서 에너지가 방출돼서 주변의 수소가 가열되고 주변에서는 수소핵 융합 반응이에요. 주변에서는. 그리고 이게 팽창하니까 표면적이 넓어져서 단위 면적당 에너지가 감소하기 때문에 표면 온도는 낮아져서 빨갛게 보인다. 이게 중요한 거죠. 이해돼? 그래서 요거 잘 기억해주고, 자, 주계열성에서 중요한 거 다시 한번 또 볼게요. 주계열성에서는 중심부의 무슨 핵 융합 반응? 수소핵 융합 반응. 또한 크기 변해 안 변해? 안 변하죠. 왜? 중력 수축과 기체압이 같기 때문에. 자, 그리고 여기다 그림 표현 하나만 더 할게. 자, 중심부는 수축이에요. 오케이? 근데 주변은 팽창. 이렇게. 그래서 별이 커진다. 이해되죠? 자, 그러면 자, 우리가 적색거성까지 좀 이야기를 해봤는데 원시별이랑 주계열성이랑 또한 주계열성이랑 원시별을 좀 구분을 해볼게요. 구분? 비교. 비교를 한번 해볼게. 이것도 좀 별표를 치고. 자, 일단 원시별과 주계열성. 자, 얘네들의 크기부터 한번 비교해 볼까? 원시별이랑 주계열성 중에 누가 크기가 클까요? 원시별이 크겠죠. 왜? 점점 수축되어 가는 거잖아. 이해돼? 크기는 이렇게 될 거야. 그러면 중심부의 온도는 누가 더 높을까? 주계열성이 당연히 더 높겠지. 그치? 그래서 수소핵 융합 반응이 가능한 거고. 되죠? 원시별의 크기가 더 작고, 더 크고, 중심부 온도 더 낮다라는 거 꼭 좀 기억을 해놔. 자, 그리고 한 가지 더. 이번엔 주계열성과 적색거성을 비교를 해보면 자, 얘네들의 크기. 자, 누가 더 클까요, 이건? 적색거성이 더 커요. 그러니까 성간물질부터 이렇게 작아지다가 주계열성이 됐어. 이 상태로 오래 있다가 다시 어떻게 되는 거야? 빵 커지는 거야. 이해돼요? 자, 그리고 나서 중심부의 온도는 누가 더 높아요? 그치. 그러니까 수축을 오랫동안 했을 때니까 중심부 수축은 하죠, 적색거성도. 그치? 그래서 중심부 온도는 적색거성이 더 높아요. 그래서 핵융합 반응의 종류를 따져본다면 주계열성에서는 무슨 핵융합 반응? 수소핵 융합 반응. 주계열성에서는. 적색거성에서는 헬륨핵 융합 반응. 근데 보기에 이렇게 나오면 어떻게 될까? 적색거성에서 수소핵 융합 반응이 일어난다. 맞아, 틀려? 이건 맞는 말이죠. 왜? 주변부에서는 수소핵 융합 반응이 가능하니까. 근데 하지만 중심부에서 수소핵 융합 반응이라고 하면 틀리겠죠. 이해되죠? 요거 좀 잘 좀 기억해 주면 좋겠네요. 자, 그러면 이제 6번째 그 다음 단계로 한번 가볼게요. 자, 6번째는 쉬워요. 중심에 탄소가 있었죠. 그치? 중심에 탄소가 있었는데 이제 더 이상 수축을 하지 못하고 주변에 만들어놨었던 원소들을 뭉치지 못하니까 퍼트리기만 하는 단계가 나타납니다. 퍼트리기만 한다고. 우주로 방출한다. 자, 이 상태가 뭐냐면 행성상 성운이라고 불러요.
그러니까 적색거성에서 더 이상 수축이 일어나지 못하게 돼요. 적색거성에서 더 이상 수축이 일어나지 못해. 그러면 뭐만 일어나? 팽창만 일어나는 거야. 그럼 팽창만 일어나니까 퍼져나가는 거죠. 그래서 만들었었던 수소와 헬륨을 그냥 우주로 방출해 버리는 거야. 그럼 이렇게 우주로 방출됐을 때 그 수소와 헬륨들은 다시 어느 곳에선가 또 다른 별을 만드는 별의 재료가 되겠지? 이렇게 기억해 주면 돼. 이런 걸 행성상 성운. 자, 그러면 일곱 번째는 뭐겠어? 우리 유추해 볼 수 있을 것 같은데? 다 퍼져나가고 나서겠죠. 이것만 남겠지. 다 퍼져나가면. 그래서 이거를 백색 외성이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백색이라는 이야기는 요 녀석의 표면 온도가 굉장히 높다 낮다? 높다는 거죠. 왜? 요거는 적색거성이 가지고 있던 중심부잖아. 그치? 그러니까 온도가 당연히 어떨 수밖에 없어요? 높을 수밖에 없어. 이해돼요? 그러다가 뭐 시간이 많이 흐르면 죽겠죠. 왜? 핵융합 반응 아직 못하고 있는 거죠. 여기서 핵융합 반응 못 일어나는 거야. 그러니까 계속 무언가 에너지를 방출하다가 계속 무언가 뜨거워지기만 하다가 이제 행성상 성운 때부터는 핵융합 반응이 못 일어나니까 계속 어떻게 되는 거야? 퍼져나가고 식어가기만 하는 거죠. 이해돼? 그러면 그 이후에 진화 단계는 있어 없어? 없어. 이게 별의 죽음이에요. 죽은 거야 이게. 알겠죠? 그래서 지금 이야기한 거는 태양 정도 질량을 가진 별의 일생이었어. 비교적 우주 전체에서 봤을 때 태양 정도 질량이면 좀 가벼운 편이야. 태양보다 무거운 질량을 가진 별들이 훨씬 많아. 아시겠죠? 그래서 태양 정도 질량을 가진 별은 요딴 식으로 진화가 일어날 것이다. 그러면 지금까지 한 얘기를 책으로 좀 그림이랑 같이 좀 살펴보면서 이야기를 다시 한번 해볼게. 자, 먼저 30페이지 한번 볼까? 30페이지에 수소핵 융합 반응 한번 살펴보고 갈게요. 자, 수소 원자핵 4개가 융합해서 1개의 헬륨핵이 되는 거죠. 더 무거운 원소를 만들어주고 있는 거야. 자, 그러면 수소 원자핵 4개의 질량보다 핵융합 후에 만들어진 헬륨핵 1개의 질량이 더 작대요. 자, 그러면 이때 질량이 감소하게 됐는데 이 질량이 감소하는 걸 질량 결손이라고 불렀었죠. 그래서 이때 결손된 질량은 빛의 속도의 제곱배로 에너지로 나온다는 얘기지. 이해돼요? 자, 조심해야 돼. 수소가 헬륨보다 가볍습니다. 알겠어? 근데 여기에서는 4마리의 수소가 하나의 헬륨보다 무겁다는 얘기를 하는 거야. 더 무거운 원소를 만들지만 전체 질량은 가벼워진다는 얘기죠. 자, 또한 밑에 이제 원시별의 에너지원 한번 볼게요. 자, 원시별에서는 빛을 내죠. 빛을 내는 이유가 핵융합 반응 때문이에요? 아니죠. 뭐 때문이야? 중력 수축 에너지 때문에 그러는 거야. 중력 수축 에너지 때문에. 그래서 마지막에 동그라미 2번만 보면은 열 에너지로 바뀐 일부는 별의 내부 에너지를 증가시키고 나머지는 빛 에너지로 바뀌어 방출시킨다라고 하고 있네요. 그쵸? 자, 그리고 주계열성의 에너지원은 질량 에너지 등가 원리에 의하여 감소한 질량만큼 에너지로 나간다는 얘기고, 근데 이게 가능하려면 온도 몇만 켈빈? 1000만 켈빈 이상이 되어야 수소핵 융합 반응이 가능하다는 얘기지. 자, 그러면 다음 페이지에 주계열성 또 한번 보자. 정역학 평형이라고 나와 있는데, 즉 안정하다는 얘기죠. 힘의 평형을 이루고 있다는 얘기야. 그러면 이렇게 안정하다면은 굉장히 긴 기간 동안 주계열성으로 되어 있을 거고, 수축하려는 힘과 팽창하려는 힘이 같다라는 얘기가 되겠지. 이해돼요? 자, 그리고 그 밑에 거성에서 원소의 생성에서 적색거성만 한번 봐봐. 그럼 적색거성 한번 보자. 중심부의 수소가 모두 소진이 되죠. 그래서 외부 주변부에서 수소핵 융합 반응이 일어난대요. 그치?
자, 그리고 바깥쪽은 팽창하고요. 표면 온도는 낮아져서 적색거성으로 변하고 중심부는 수축한데요. 그래서 온도가 높아지면 헬륨핵 융합 반응이 일어날 수 있다. 이해되고 있죠, 다? 자, 다음 페이지에 행성상 성운과 백색 외성은 얘네 이제 죽는 거죠? 적색거성에서 중심부가 모두 탄소로 바뀐 뒤에 더 이상 핵융합 반응이 일어나 못 일어나? 더 이상 핵융합 반응은 일어나지 못하고 주변에 있던 수소와 헬륨 등의 원소들을 밖으로 팽창시키기만 하죠. 그래서 우주로 방출된 그 원소들은 다시 별의 재료가 되겠지. 그래서 후에 다 퍼져나가면 그냥 싸늘하게 백색 외성이 된다는 얘기가 되겠네요. 이해돼요? 자, 그러면 이제 조금 더 질량을 높여봅시다. 태양보다 질량이 큰 별을 한번 얘기를 해보도록 할게. 다시 이어서 쭉 적으면 돼요. 재밌지, 수연아? 네. 아유, 좋아. 과학을 원래 좀 좋아했니? 과학 괜찮아요. 아, 과학 원래 좋아했었어? 좋아. 나도 과학을 되게 좋아했었거든. 근데 다른 것도 뭐 다 재밌다고 생각은 했지만 유독 과학을 제일 좋아했어. 유독 과학을. 고등학교 때 뭐 지금도 있지만 나 때는 그 야간 자율학습 야자 시간 고등학교 때 이제 있겠죠. 필수는 아니겠지만 야자 시간에 다른 거 다 했어. 이제 뭐 숙제도 다 했고 뭐 복습도 다 했어. 할 게 없는데 야자 시간이 좀 남은 거야 시간이. 그러면은 뭐 했냐면은 과학책 펴서 그냥 읽었어. 내 독서는 또 싫어했거든. 일반 그냥 뭐 문학, 소설 이런 거 읽는 거는 되게 싫어했었어. 독서는 안 했는데 과학책은 정독을 많이 했어. 과학책은 그냥 심심해서 계속 줄을 이렇게 그으면서 교과서를 정독했어. 그러니까 개념을 이렇게 다 이렇게 보고 그 개념이 다 끝나면 마지막에 책이 이렇게 있으면 개념이 이렇게 해서 이렇게 이게 뭐다 뭐 이렇게다 이렇게 딱 끝났어. 그러면 여기에 뭐 요 단원에서 적용되는 뭐 실생활 예시들 뭐 읽을 거리 뭐 새로운 기술 뭐 이런 거 읽을 거리들이 있잖아. 과학 잡지처럼 뭐 컬럼 같은 게 하나 이렇게 실리잖아. 장마다. 그래서 난 이거를 이렇게 읽었었어. 이것도 이걸 이렇게 읽었었어. 근데 그냥 심심해서 읽은 거거든 사실. 이게 이렇게 되는구나, 이런 것도 있구나, 그냥 그랬는데 이게 나중에 선생님도 대학에 갈 때 좀 도움이 되더라. 이게 너가 대학 갈 때는 아마 수시에서 면접을 봐야 되는 전형들이 꽤 많아질 거거든 앞으로. 면접. 나도 면접을 봤어. 대학교 갈 때 면접도 봤는데 면접에서 이런 걸 좀 알고 있으니까 내가 할 얘기가 좀 많더라. 교수들이랑 이렇게 할 얘기가 좀 많았었어. 이런 걸 내가 알고 있으니까. 그래서 이런 게 그때 대학 갈 때 생각해보니까 갑자기 도움이 됐던 것 같아. 과학을 좋아했다니 내 얘기를 한번 해봤어요. 다시 해보자. 자, 그럼 태양보다 질량이 큰 별이면 일단은 성간물질부터 쭉쭉쭉쭉 또 오겠죠? 다 똑같아. 다 똑같고 적색거성까지도 똑같아요. 적색거성까지도 똑같은데 그 이후에 행성상 성운이 되는 게 아니야. 더 수축합니다. 여기선 수축을 멈췄죠. 근데 수축이 더 일어나요. 더 수축이 일어나서 초거성이라는 걸 만들어내요. 이때 수축을 멈추지 않고 수축이 계속적으로 일어난다. 이해되죠? 여기서 수축은 중심부 수축을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중심부 온도가 올라가겠지. 그래서 초거성에서 중요한 사실은 철까지 만들어낸다는 사실이 중요한 거예요. 철까지. 그래서 초거성을 이제 한 번만 좀 그려보고 갈게. 중심에 철이 있고요. 넌 안 그려도 돼. 주변에 규소, 그 주변에 산소, 그 주변에 탄소, 그 주변에 헬륨, 그 주변에 수소. 이렇게
이런 형태가 돼요. 원 잘 그렸지? 그치? 인간적으로 잘 그렸지? 저번에 작년인가? 아, 작년 맞지? 작년에 어떤 여고생이 뭐 이렇게 나와가지고 뭐 이렇게 해가지고 한 번에 이렇게 해가지고 뭐 조회수 엄청 많이 찍었다며. 씨, 나도 올려볼까? 어쨌든 뭐 이렇게 돼요. 어떻게 그러는 거지? 그게 왜 인기가 많았을까? 참, 사람들 좀 이상한 사람들 많아. 자, 어쨌든 중심 쪽으로 가니까 철까지 만들어졌죠. 그래서 아래로 갈수록, 중심으로 갈수록 더 무거운 원소가 생성이 된다는 얘기죠. 우리 원리 알고 있지? 헬륨이 융합해서 얘가 되고, 또 융합 반응하면 얘가 되고, 융합 반응하면 이렇게 되는 거죠. 그래서 철까지 만들어낸다. 근데 주의해야 되는 건 초고성에서 철핵 융합 반응이 일어난다 하면 맞을까 틀릴까? 그건 틀린 말이죠. 왜? 철핵 융합 반응을 하면 여기 안에 철보다 뭐가 있어야 돼? 철보다 무거운 게 여기 있어야겠지. 있어 없어? 없잖아. 그래서 철까지밖에 못 만든다 라는 얘기야. 근데 그 이유에 대하여도 좀 설명을 해볼 수가 있어. 그 이후에. 근데 그 이유는 뭐 더 얘기를 하고 좀 얘기를 해드릴게요. 그럼 두 번째. 봐봐. 똑같습니다. 계속적으로 중심부는 수축을 했어요. 주변은 계속 팽창하려고 하는 거야. 그러면 얘는 계속 수축하려고 하고 얘는 계속 팽창하려고 하면은 이게 계속 압력 차이가 나타나겠지. 그걸 결국 견디다 못해 별이 어떻게 될까? 터져버릴 수 있겠죠. 그러니까 얘는 계속 수축하려고 하는데 얘는 계속 팽창만 하려고 하는데 이거 계속 싸우고 있는 거야. 그러니까 어떻게 해? 터트려 버리는 거죠. 이해돼요? 그래서 그 터지는 거를 초신성 폭발이라고 불러요. 자, 그러면 초신성 폭발 이후에 중심부에 있는 철이 에너지를 흡수합니다. 중심에 있던 철이 에너지를 흡수해. 그 결과 철보다 무거운 원소를 초신성 폭발 단계에서 만들어내. 그래서 철보다 무거운 원소 예를 들어 어떤 게 있냐면 대표적으로 AU 하면은 금의 원소 기호죠. 그리고 U, 대문자 U 하면 이거는 우라늄이죠. 그래서 금, 우라늄 이런 철보다 무거운 원소들도 만들어진다는 얘기지. 언제? 초신성 폭발에서. 즉 별이 터질 때 만드는 거예요. 얘는. 철보다 무거운 건. 되죠? 그러면 그 다음 단계에 자, 이렇게 나눠서 또 경로가 두 가지가 나왔네요. 둘 다 3번이에요. 근데 태양보다 질량이 큰 녀석의 경로에서는 폭발한 자리에 중성자로 이루어진 별이 하나 생기는데 그거를 중성자별이라고 불러요. 중성자별. 중성자별 실제로 사진 보면 되게 예뻐요. 별인데 막 얘가 엄청 빨리 돌아. 잦은 속도가 일단 엄청 빨라서 여기에서 막 에너지가 막 이렇게 막 극지방으로 방출되는 막 선들이 막 미친 듯이 보여. 막 이렇게 생겼어. 중성자별은. 한번 구글에 검색해서 한번 봐봐. 되게 예쁘게 생겼어. 어쨌든 중성자별이 되고, 자, 그리고 태양보다도 질량이 큰데 그냥 큰 게 아니라 엄청나게 큰 녀석들이 있어요. 엄청나게 큰 별 같은 경우는 그 자리에 중성자별이 생기는 게 아니라 뭐가 생기냐면은 빛조차 빠져나가지 못하는 블랙홀이 생기는 거야. 블랙홀이라는 거는 별이 터진 자리야. 별이 터진 자리인데 엄청나게 질량이 큰 별이 터졌을 경우에 만들어져요. 아시겠죠? 적당히 크다면 중성자별. 알겠죠? 엄청나게 큰 별이 터지면 블랙홀이 만들어진다. 이해되죠? 자, 그래서 이런 경로를 따지는 거야. 이게 결국 죽은 거죠, 얘네가. 자, 그러면 여기서 한 가지만 더 얘기를 해볼 거는 왜 초거성에서 철까지밖에 못 만드냐라는 걸 이해가 될 수 있도록 얘기를 해볼게요. 참고야.
세로축의 에너지, 가로축이 원자 번호라고 이야기를 했을 때 요딴 그래프가 하나 이렇게 만들어져. 요딴 그래프. 이때 요 에너지가 제일 낮은 지점, 여기에 뭐가 있냐면 여기에 이제 철이 있어요. 철. 그렇다는 이야기는 현재 우리는 계속 철보다 가벼운 녀석들을 가지고 철보다 무거운 걸 만들어냈었죠. 그래서 철보다 가벼운 걸 가지고 철보다 무거운 걸 만들어낼 때는 에너지가 낮아지면서 만들어지니까 에너지를 방출하며 만들어진다는 거야. 오케이? 네. 그럼 에너지가 방출되며 만들어지니까 결국에는 별에서 만들어질 수 있는 게 가능하다는 얘기지. 별이 에너지를 빵빵빵 방출해 주니까. 자, 근데 철보다 무거운 녀석들은 이쪽 애들이지. 철보다 무거운 녀석들은 에너지가 높아지네요, 오히려. 그치? 그럼 에너지 높아진다는 얘기는 에너지를 어떻게 해야 돼요? 흡수해야 돼요. 에너지를 흡수하면서 만들어야 되는 게 철보다 무거운 애들이에요. 그러니까 별에서 만들 수 있어, 없어? 없어요. 그래서 어디서 만들어지는 거야? 어디서 만들어져? 초신성 폭발을 통해서 만들어지는 거지. 즉 초신성 폭발을 통해서 중심에 있던 철이 에너지를 흡수한다라 그랬죠? 네. 그래서 그렇게 기억해 주면 될 것 같아. 그럼 다시 초신성 폭발을 통해서 방출된 원소들은 또 주변 어딘가에서 별을 만드는 재료가 또 될 수 있겠지. 이해되죠? 그래서 우린 지금 별의 일생을 쭉쭉쭉 다 이야기해 봤어. 오케이? 그러면 방금 이야기한 거 과정이 되게 길죠? 과정이 길어서 한번 쭉 도표처럼 정리를 해볼 필요가 있어. 그래서 책에는 어차피 뭐 다 적어놨으니까 과정별로 안 적으셔도 될 것 같고 한번 따라만 와봐. 즉 성감 물질이 저온 고밀도 상태에 있을 때 별을 만들 수 있죠. 왜? 이렇게 해야 중력 수축이 일어날 수 있으니까. 그러면 얘네들이 수축을 하면 뭐가 된다? 구름처럼 돼. 성운이 되죠. 그리고 성운이 또 수축을 하게 되면은 중심부가 시뻘개지지. 그 빨개지는 게 뜨거워서 빨개지는 거라고 했어. 그걸 우린 뭐라고 불러요? 원시별이라고 부르죠. 원시별이 에너지를 내는 이유는 중력 수축에 의한 에너지죠. 그치? 그래서 반짝반짝 빛이 난다라고 얘기했었어. 자, 그리고 나서 수축이 더 일어나게 되면은 온도가 1000만 켈빈 이상으로 올라가게 되지. 그래서 온도가 1000만 켈빈 이상으로 올라갈 때 무슨 핵융합 반응이 가능해진다? 수소 핵융합 반응이 가능해진다. 그러면 이때 수소 핵융합 반응이 가능해진 이 상태를 우린 뭐라고 불러요? 주계열성이라고 부르죠. 크기는 일정하고요. 자, 그러면 그 이후에 중심부는 수축하고 주변부는 팽창을 하죠. 그래서 중심부에 있던 수소가 모두 소진이 되면서 중심부에서 어떤 핵융합 반응? 헬륨 핵융합 반응이 일어날 때 이때 별을 우린 뭐라고 불러요? 적색거성. 그치? 그리고 더 이상 이제 수축이 일어나지 않죠. 수축이 일어나지 않고 팽창만 일어나기 때문에 퍼져나가는 단계가 뭐예요? 행성상 성운. 그 다 퍼져나가면 하얀색 별이 되죠? 백색외성. 백색외성은 그냥 순수하게 탄소만 남는 거죠. 순수하게 탄소만 이렇게 남는 거야. 자, 그런데 질량이 큰 별의 경우에는 적색거성까지는 똑같지만 그 이후에 어디까지 진화해요? 초거성. 그래서 별에서 만들 수 있는 가장 무거운 원소는 누굴까? 철. 그래서 여기에서
철을 만들어낸다는 게 중요한 거지. 그 이후에 철보다 무거운 걸 만들려면 어떻게 해야 돼? 터트려야죠. 그치? 그게 초신성 폭발. 그래서 초신성에서는 철보다 무거운 금이나 우라늄 같은 게 만들어진다는 얘기고, 그러면 폭발한 자리에 또 이렇게 나뉘죠. 또 나뉘어서 중성자별이 되는 경우도 있고 블랙홀이 되는 경우도 있죠. 그치? 이때 질량이 크면 중성자별이 되고 질량이 매우 크면 블랙홀이 된다는 얘기지. 이해돼요? 자, 이게 다인데 여기서 한 가지만 더 얘기를 할게요. 그러면 태양 정도 질량을 가진 별의 일생과 태양보다 질량이 큰 별의 일생을 비교해 봤을 때 태양 정도 질량을 가진 별의 일생이 수명이 길어요. 얘네는 오히려 수명이 짧아요. 오케이? 즉 무슨 소리냐면 내가 이거를 이제 문과를 갈 친구들한테는 이렇게 얘기를 해. 자, 질량이 많이 나가는 사람은 빨리 죽죠. 무슨 소리야? 비만, 성인병 막 빨리 죽을 수 있어. 죽을 확률이 크죠. 물론 뭐 건강한 사람들 당장 뭐 교통사고 때문에 죽을 수도 있는 거지만, 자 이렇게 막 크면 빨리 죽어요. 문과애들한테는 이렇게 얘기를 해. 근데 우리 원리를 알면 쉬워. 결국에는 요 과정들이 거쳐진다라는 건 반응이 일어나는 거죠. 반응이 일어나서 다른 형태가 되는 것뿐이야. 결국에 반응 속도가 수명이겠지. 그럼 잘 생각하면 반응 속도가 빠르려면 반응하는 물질이 많을수록 빠르겠죠. 반응하는 물질이 많으려면 질량이 커야 돼, 작아야 돼? 커야만 하겠죠. 그럼 질량이 큰 녀석들은 반응 속도가 굉장히 빠른 거지. 왜? 반응시킬 수 있는 반응물이 많으니까. 반응 속도가 빠르라. 그럼 반응 속도가 빠르니까 붕 지나가는 거야, 여기까지. 반응이 연쇄적으로 계속 일어나는 거죠. 근데 반응 속도가 느린 애들은 이렇게 일어나는 거지, 속도가. 이해돼? 근데 이렇게 하면 더 좋겠다. 그러면 이렇게 쭉 가다가 천천히 가다가 주계열성에서 엄청 느리게 가는 거지. 그치? 왜? 가장 안정하니까. 오랜 시간 있다가 다시 이렇게 해서 죽는 거죠. 무슨 말인지 이해돼? 그래서 수명은 반응 속도랑 생각을 해주면 돼요. 아시겠죠? 이해돼? 자, 그러면은 우리가 지금 별의 진화 과정들을 다 이야기했어. 그래서 각 과정별로 포인트가 무엇인지 이해를 하고 암기를 해주셔야 돼, 결국엔. 아시겠죠? 그러면 그 다음에 우리가 얘기해 봐야 될 건 뭐예요? 이제 별이 어떻게 만들어지는 걸 알았으니까 별 중에서 태양계, 그치? 태양계는 어떻게 만들어졌는지 얘기하고 지구는 또 어떻게 만들어지는지 얘기해야겠죠? 그래서 조금 쉬었다가 10분만 쉬었다가 이어서 그 부분에 대한 내용을 더 얘기를 해볼게. 아시겠죠? 자, 그럼 잠깐 쉬었다 갑시다. 쉬는 시간.
이제 그러면 내신을 잘 따기 위해서 해보자. 그러면 올라가서 친구들도 많이 사귀어야겠네. 네. 거의 다 새로운 친구들이겠네. 그치? 생활이 똑같을 테니까. 많이 사귀어서 혹시 과학 방황하고 있으면 데리고 와. 알겠지? 네. 과학 방황하고 있으면 데리고 와. 내가 친절하게 홍군형을 내면서 해줄 테니까. 자, 이어서 다시 한번 해보자. 자, 태양계에 대해서 마저 얘기를 해볼 거예요. 자, 태양계가 만들어진 설들, 가설들이죠. 가설들은 사실 여러 개가 있는데 그 중에서 가장 신빙성이 있는 성운설이라는 걸 좀 얘기를 할 거예요. 성운설. 자, 성운설의 첫 번째 과정은 태양계를 만들어내야 되는 재료들이 있었겠죠. 그 재료들은 과연 어디서부터 왔을까 생각을 해봤을 때는 어딘가에서 초신성 폭발이 일어났을 거야부터 시작이 돼요. 그럼 초신성 폭발을 통해서 방출되는 이 원소들이 태양계를 만들었다는 얘기가 되겠죠. 그래서 초신성 폭발이 일어나고 두 번째 성운을 만들게 되는데 이때 이 성운이 중력 수축과 회전을 하고 있었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중력 수축과 회전. 그래서 얘도 그림으로 같이 좀 보면서 얘기를 하면 이런 성운이 중심으로 수축하면서 돌면서 만들어지고 있었다라는 얘기예요. 이해되죠? 그래서 결국 보면은 뭐 이런 식으로 회전을 하고 있었다는 얘기가 되겠지. 그러면 이때 계속적으로 수축이 일어나게 되면 중심부의 온도가 올라갈 수밖에 없을 거고요. 중력 수축이니까. 그래서 중심부에 시뻘건 별이 하나 만들어지는데 그 별은 아직 핵융합 반응을 하기는 온도가 부족하겠죠? 원시별을 이뤘을 거야. 이 원시별의 이름이 결국에 원시 태양이겠죠? 그쵸? 자, 그러면 이 원시 태양과 뭐가 만들어지냐면 원반이라는 게 만들어져요. 원반. 그래서 원반이라고 얘기하면 얘가 돌다가 어느 정도 모양이 잡히겠지? 모양이 잡혀서 이렇게 동그란 하나의 평면 원판을 만드는 거야. 쉽게 생각하면. 그때 이 중심에 원시 태양이 있었다는 얘기가 되겠고. 이해되죠? 자, 그리고 네 번째. 자, 네 번째에서는 이제 이 주변에 있었던 성간 물질들 있죠? 그치? 이 성간 물질들이 돌면서 자기들끼리 충돌을 하는 거예요. 그럼 돌면서 자기들끼리 충돌을 해서 덩어리를 만들게 되는데 그 덩어리를 미행성체라고 얘기를 하지. 그래서 미행성체들이 형성이 되고 다섯 번째, 그 미행성체들이 자기들끼리 또 부딪힐 거야. 자기들끼리 또 부딪히면서 태양과 원시 행성이 만들어졌다라고 얘기를 해요. 즉, 따로따로 봐봐. 요 중심에선 계속적으로 중력 수축이 일어나고 있었던 거야. 그러니까 어느 순간 태양이 되어 있었겠지. 그와 동시에 이 주변에서는 성간 물질들이 지들끼리 막 엉겨 붙으면서
미행성체가 만들어지고 그 미행성체들끼리 부딪히면서 원시 행성이 만들어졌다 이 얘기지. 그리고 이후에 그 원시 행성들이 진화를 거듭하면서 현재의 뭐가 됐다? 태양계를 이루었다 라는 게 성운설이야. 결국에 어떤 얘기야? 초신성 폭발을 통해서 다량의 성간 물질들이 이렇게 있었을 건데 얘네들이 수축을 막 하면서 돌았던 거죠. 그래서 성운을 만들고 그 돌던 과정에서 중심에 원시별 만들어지고 주변에 원반이 있었다. 근데 원반에서는 원시 행성 만들어지고 중심부는 계속 수축하니까 태양 만들어졌었다. 그리고 시간이 지나서 현재의 태양계를 이루었다라는 얘기가 되죠. 이해돼요? 자, 그러면 이 성운설이 신빙성이 있다라는 건 뭔가 근거들이 있다는 얘기가 되겠죠. 그래서 중요한 거는 이 성운설의 근거를 이해하는 거예요. 근거. 과연 이 가설을 우리는 믿을 수 있을까? 증거를 제시를 해야겠죠. 그래서 첫 번째 증거는 태양의 자전 방향과 행성의 공전 방향이 일치한다라는 게 근거야. 왜? 태양이든 행성이든 결국에 하나의 성운으로부터 회전을 하면서 만들어졌죠. 그렇다는 이야기는 요 중심인 태양이 도는 방향과 요 주변에서 성간물질들, 미행성체들이 돌았던 방향이 일치하겠지. 한 판에서 도는 거니까. 그래서 후에 만들어진 태양, 중심의 회전 방향과 주변, 행성들은 태양을 공전을 하죠. 그치? 그래서 행성이 태양을 공전하는 공전 방향이 일치한다는 게 근거예요. 현재 반시계 방향으로 일치해요. 자, 두 번째는 자, 행성이 우리는 뭐 수금지와 목토천해가 있는데 이 수금지와 목토천해를 두 가지로 나눌 겁니다. 지구형 행성과 목성형 행성. 이렇게 있을 건데 각각 지구형 행성은 수금지화, 수성, 금성, 지구, 화성 얘네. 그리고 목성형 행성은 목토천해 얘네들이야. 근데 이 지구형 행성과 목성형 행성의 물리적 특성이 근거예요. 그럼 무슨 소리냐면 이 지구형 행성은 만들어진 모습을 보면은 무거운 원소들로 이루어져 있어요. 무거운 원소. 즉 밟을 땅덩어리가 있다는 이야기야. 암석질로 돼 있거든. 근데 목성형 행성은 가벼운 원소로 이루어져 있고요. 그래서 얘네들은 기체 덩어리야. 그냥 기체 덩어리. 이게 왜 근거일까를 이해해보자. 예를 들어 이런 돌려 회전판이 하나 있었어요. 이 회전판에 여기 가운데다가 내가 운동장에서 흙을 이렇게 한 삽 퍼다가 요 위에 이렇게 올려놨어요. 흙 한 덩어리를. 그럼 그 흙에는 뭐 돌도 있을 거고요, 모래도 있을 거고요, 자갈도 있을 거고요, 먼지도 있을 거고요. 그쵸? 여러 가지 혼합이 되어 있는데 얘를 내가 이제 돌려요. 확 돌려. 그럼 돌리면 원심력에 의해서 가운데에 있었던 요 흙무대기가 퍼지게 되겠지. 그래서 계속 돌리다가 나중에 확인을 해보니까 요 가장자리로 갈수록 입자 질량이
가벼워진다는 얘기야. 당연한 얘기겠죠. 똑같이 나랑 수연이 너가 여기에 서서 여기 돌림판에서 돌림을 당하고 있었어. 돌림을 당하다가 우린 서로 개인 플레이 할 거야. 안 도와줄 거야. 중심에서 오래 버티기를 해요. 내가 더 오래 버티겠지. 왜? 나는 더 무거우니까. 가벼운 너는 더 밀려나겠죠. 마찬가지야. 이해돼? 돌덩이는 요 근처에 있었겠죠. 근데 뭐 먼지 같은 경우는 여기에 있겠지. 무슨 말인지 이해돼요? 그럼 결국에 돌면서 만들어졌다는 거야. 그럼 여기에 무거운 원소도 있었을 거고 가벼운 원소들도 있었겠지. 근데 돌다 보면은 태양과 가까운 데는 무거운 원소가 있었겠네. 태양과 먼 쪽에는 가벼운 원소들이 존재했었겠지. 그럼 또 이 무거운 원소들끼리 충돌하면서 미행성체가 만들어진다며. 가벼운 원소들끼리 충돌을 해서 또 미행성체가 만들어지는 거지. 그러면 무거운 원소들을 통해서 만들어지는 원시행성은 가까이 있는 애들이죠. 걔네들이 수금지화죠. 가까이 있으니까. 이해돼요? 그리고 가벼운 원소들로 이루어진 애들이 멀리 있는 애들이겠죠. 그럼 걔네들이 목성형 행성이겠지. 근데 실제로 보니까 역시나 마찬가지로 지구형 행성의 경우 무거운 원소로 이루어져서 땅덩어리가 있는 거야. 근데 가벼운 원소로 되어 있는 목성형 행성은 기체 덩어리일 뿐이라는 얘기죠. 그래서 종류까지 얘기를 해드린다면 지구형 행성은 뭐 철이랑 규소 이런 애들이 많아요. 얘는 무거운 원소죠. 초고성에 들어있죠. 근데 가벼운 원소로 이루어진 목성형 행성의 경우는 수소, 헬륨 같은 걸로 이루어져 있어. 기체 덩어리들. 무슨 말인지 이해돼요? 결국 한 원반에서 회전을 하며 만들어졌다라는 것을 증명할 수 있는 특성인 거죠. 이해돼요? 그래서 이런 것이 근거다라는 거. 자, 그럼 지구형 행성, 목성형 행성이 나온 김에 특성들 다른 것도 한번 볼게요. 지구형과 목성형. 자, 먼저 얘네들 뭐부터 볼 거냐면은 크기부터 좀 얘기해 보자. 크기. 지구형 행성의 크기는 커요, 작아요? 작아요. 목성형 행성은 커요. 그래서 지구형 행성 뭐 예를 들어 지구가 요만하면은 목성은 이만해요. 지구 행성 요만한 목성 이만해. 알겠죠? 자, 그러면 또 얘네들 질량. 지구형 행성의 질량은 작아요. 왜? 조그마니까. 목성형 행성의 질량은 커요. 왜? 크니까. 근데 밀도. 지구형 행성의 밀도는 커요. 질량은 작은데. 목성형 행성의 밀도는 작아요. 이해돼요? 밀도라는 거는 부피분의 질량이죠. 그래서 단위 부피당 질량이 밀도죠. 같은 부피에 있는 질량을 비교하는 게 밀도죠. 같은 부피니까 예를 들어 지구 요만큼의 질량이 있고요. 근데 목성이 이만하지만 여기에서 요만큼만 떼보는 거야. 같은 부피. 그러면 요만큼의 질량은 둘 중에 비교하면 누가 질량이 더 무거울까? 지구가 더 무겁겠죠. 이해돼? 왜? 얘는 돌덩이니까 그래도. 근데 얘는 끼켜봐야 뭐야? 기체니까. 당연히 밀도는 누가 더 커야 돼? 지구형이 더 큰 거야. 근데 전체 질량은 누가 큰 거야? 목성형이 큰 거야. 이해돼? 이렇게 비교를 해주면 돼요. 같은 부피에 있는 질량을 비교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럼 더 얘기하면 이거죠. 얘가 아무리 조그맣고 아무리 작더라도 얘를 모래알이라고 얘기를 하면 모래알을 물에다 집어 던져요. 가라앉겠죠. 얘가 아무리 커, 엄청 무거워. 그렇다고 하더라도 얘를 물에다 집어 던지면 얘는 물 위에 뜨겠죠. 왜? 밀도가 작으니까. 이해돼요? 이렇게 보시면 되고, 또 질량에 대한 이야기인데 파생해서 얘기를 더 해보면 위성수랑 연결이 돼요. 위성수. 위성이라는 거는 지구로 따지면 이제 달 같은 거 말하는 거죠. 자, 그러면 질량이 작으면 그 주변에 작용하는 중력이 세다, 약하다? 약하다가 돼요. 그럼 중력이 약하니까 주변에 거느리고 있는 위성수가 많을까, 적을까?
적겠죠. 없거나 한두 개밖에 없어요. 하나밖에 없어요. 자, 그럼 목성형 행성은 질량이 크니까 주변에서 거느릴 수 있는 중력이 세겠죠. 그래서 중력이 세니까 당연히 위성수는 많을까 적을까? 많을 거예요. 자, 또 하나. 자전 속도. 자, V라고 하면 속도죠? 그치? 중2 때 나오죠? 중2 때까지 우리 공부했으니까. 자, 자전 속도 생각해 보면은 지구형과 목성형의 이미지를 한번 떠올려 볼까요? 목성, 토성 같은 경우 겉모습을 따져보면은 막 줄무늬 같은 게 보이죠? 그럼 줄무늬가 있다는 얘기는 무슨 뜻일까? 자전의 속도가 빠르다는 걸까? 느리다는 걸까? 빠르겠죠. 줄무늬 생각하면 되는 거야. 줄무늬. 자, 그리고 지구형 행성은 자전 속도가 느려요. 자, 그러면 이와 연결돼서 얘기할 수 있는 게 자전 주기죠, 주기. 주기라는 건 한 바퀴 도는데 걸린 시간을 말하는 거죠. 그러면 한 바퀴를 천천히 돈다는 얘기지. 그러면 자전 주기는 길어, 짧어? 길겠죠? 이해돼요? 한 바퀴 도는데 굉장히 빨리 돌아요. 그럼 자전 주기는 짧겠죠. 그러니까 목성의 하루는 우리 지구의 하루보다 짧은 거야. 이해되죠? 자, 또 공전 속도. 공전 속도. 공전 속도는 뭐랑 비교할 거냐면 태양과의 거리를 생각해 보면 돼. 지구형 행성은 태양과의 거리가 멀어 가까워? 가까워. 그럼 가깝다는 얘기는 태양이 지구형 행성들은 세게 당겨지고 있다는 얘기지. 그럼 세게 당기면서 도는 거죠. 그럼 공전을 빨리 할까 천천히 할까? 세게 당기면서 돌아요. 빨리 하겠죠. 이해돼? 그러니까 뭐 친구랑 손에 손을 잡고 이렇게 도는 놀이를 한다고 생각을 해봐봐. 그럼 걔 돌릴 건데 내가 이를 세게 당기면서 돌려. 그럼 걔는 어떻게 돼? 빨리 돌겠지. 이해돼요? 공전 속도가 빠를 거예요. 근데 목성형 행성은 공전 속도가 느려요. 그러면 여기에 파생되는 거는 또 공전 주기겠죠? 그럼 공전 주기, 지구형 행성의 공전은 속도가 빠르니까 공전 주기가 짧을 거고요. 목성형 행성은 공전 주기가 길겠지. 느리니까. 그래서 뭐였지? 어디였는지 해왕성이었나? 몰라. 기억 안 나. 어떤 행성인데 목성 행성에 뭐 해왕성 아니면은 천왕성일 거야. 걔네들은 태양 주위를 한 바퀴 도는 게 1년이지. 그리고 스스로 한 바퀴 도는 게 하루죠. 어떤 행성은 태양 주위를 한 바퀴를 돌아도 1년이 지나도 아직 하루가 안 가요. 아직 스스로 한 바퀴는 안 돌아요. 이해돼? 네. 태양 주위를 한 바퀴 도는 동안도 잠깐만. 반대로 얘기했나? 반대로 얘기했다. 반대로 얘기했다. 쏘리. 소리. 자, 다시 얘기할게. 자전 속도가 빠르다고 했으니까 요 한 바퀴를 돌 때 여러 번 돈다는 얘기지. 요 공전을 한 바퀴 할 때. 이해되죠? 그래서 요렇게 두 가지, 네 가지죠. 요거 자전, 공전. 요거를 기억해 주면 돼요. 아시겠죠? 자, 그러면 태양계는 요렇게까지만 이해를 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아시겠죠? 자, 그러면 이제 우리 뭐 해봐야 될까? 지구. 그치. 태양계 내에서도 제일 중요한 건 지구겠죠. 그래서 지구의 탄생. 그럼 지구 역시 태양계 내에서 결국에는 무언가 미행 성체들끼리 부딪히면서 만들어지는 거지. 그쵸? 미행 성체들끼리 부딪히면서 만들어져서 첫 번째로는 미행 성체의 충돌부터 시작을 해요. 미행 성체의 충돌. 그러면 이 미행 성체가 충돌하면은 중요한 사실이 뭐냐면 지구의 온도가 올라갑니다. 그 미행 성체의 온도가. 충돌을 하면 또 그 미행 성체의 온도는 올라가요. 그럼 이렇게 올라갔을 때 두 번째
마그마의 바다 상태가 된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무슨 소리냐면은 온도가 너무 올라가서 지구 전체가 마그마가 돼버리는 거죠. 마그마라고 이야기하면 액체죠, 액체. 다 녹아버린 거야, 뜨거워서. 그러면 액체의 특성에 대하여 한번 생각을 해보면, 액체는 내가 여기에다가 물이랑 기름을 막 섞어놨어요. 그러면 막 섞어놨어. 시간이 지나면 기름이 어떻게 돼? 위에 뜨고 물은 가라앉아 있죠. 이런 밀도차에 의하여 분리된다라는 게 가능한 게 액체 상태지. 그치? 그런데 지구라고 했어. 마그마야, 마그마. 그럼 세 번째로는 밀도차 때문에 핵과 멘틀이 분리가 돼요. 밀도차 때문에 핵과 멘틀이 분리가 돼요. 무슨 소리냐면 이 마그마에는 뭐 철도 있었을 거고요, 규소도 있었을 거고요, 산소도 있었을 거고요, 등등등 뭐 이렇게 있는데 걔네들이 막 섞여 있었던 상태야, 마그마에. 그럼 가만 냅두면 마그마를 구성하고 있는 원소 중에 무거운 원소는 가라앉아 있죠. 가벼운 원소는 위에 있을 거죠. 그래서 지구 마그마가 이렇게 있으면 무거운 철은 가라앉아서 뭘 만들었을까? 핵을 만든 거죠. 무거운 철은. 상대적으로 가벼운 규소는 가라앉지 않아서 멘틀을 이루었다가 되는 거죠. 그래서 핵의 주성분이 뭔 거야? 철이라고 얘기하는 거죠. 이렇게 되는 게 마그마의 바다 때문에 된 거죠. 액체 상태였기 때문에. 자, 그리고 이제 네 번째. 네 번째는 원시 지각이 만들어져요. 원시 지각. 자, 이유에 대하여 살펴보면은 시간이 흐를수록 미행 성체들이 충돌을 하는데 계속 많이 폭발적으로 때려 박았을까요? 아니죠. 시간이 지날수록 그 때려박는 빈도수가 줄어들었겠지. 점점 덜 때려박게 되네요. 덜 때려박게 돼. 그래서 시간이 지날수록 다시 지구의 온도는 식어가는 거예요. 이해되죠? 그럼 식어갔어. 그럼 식으면 어디부터 식을까? 마그마가 겉에부터 식겠지. 겉에부터 식었기 때문에 겉에 뭐가 생겨요? 땅덩어리인 지각이 생긴 거야. 이해되죠? 자, 그러면 다섯 번째. 그럼 지각이 생겼어. 그러면 대기도 냉각이 되겠죠? 공기층. 대기도 냉각이 되면서 대기 중 수증기가 응결하여 비를 만들었어요. 비가 막 내리는 거야, 비가 막 내려서 여섯 번째, 저지대에 고이기 시작을 하여 그 빗물이 원시 바다가 되었다라고 얘기해요. 원시 바다. 즉, 태초에 만들어졌던 원시 바다는 빗물이죠. 그러면 이 바다가 현재의 바다처럼 되려면 뭘 갖춰야 돼요? 염분을 갖춰야 하죠. 짠 거, 그쵸? 짜져야 돼. 짜진다는 얘기는 안에 소금이 생겨야 된다는 얘기죠. 그럼 소금은 물에 들어가면은 이온의 형태로 존재를 하겠죠. 그래서 Na+와 Cl-, 즉 나트륨 이온과 염화 이온이 있어야만 합니다. 있어야 되는데 어느 날 갑자기 소금이 빵 하고 생긴 게 아니야. 나트륨 이온의 경우엔 지각에서 녹아 나왔다 이라고 얘기를 하고요. 금속이니까 지각에서 녹아 나오고요. Cl-의 경우에는 화산 기체인
Cl2 하면 이거 염소 기체죠. 네. 화산 기체 Cl2가 바다에 녹았다. 이것도 바다에 녹은 거야. 네. 자, 이렇게 돼. 그래서 NaCl 하면은 소금이지만 소금이 한 방에 빵 나온 게 아니고 나트륨 이온은 지각에서 직권으로부터 들어왔고요. 염화 이온은 기권에서부터 들어온 거야. 그러니까 따로따로 들어오고 보니 짜진 거죠. 네. 이해되죠? 현재 염분은 이런 식으로 갖추게 되었다라고 생각하면 되고, 이제 7번째, 원시 대기가 진화한다라고 얘기해. 원시 대기의 진화라는 거는 대기의 조성이 바뀐다는 얘기죠. 대기의 조성이 바뀌어. 어떻게 바뀌냐? 제일 큰 거는 대기 중 이산화탄소가 바다에 용해된다는 거. 그러면 이렇게 바다에 용해되면 대기 중 이산화탄소 농도가 줄어들겠죠? 네. 자, 그리고 8번째, 이후에 최초의 원시 생명체가 출현하게 됩니다. 그래서 최초 원시 생명체가 만들어지는 가설은 또 여러 가지가 있어요. 네. 그래서 원시 생명체가 어떻게 만들어졌다는 사실 뭐 예전 교육 과정에 있어서 시험에 가끔 나오기도 해. 알겠죠? 근데 현재 교육 과정, 원래 FOM 교육 과정 상으로는 최초의 원시 생명체가 이 이후에 어떻게 출현했다까지만 나와요. 요건 안 하고. 아시겠어요? 네. 근데 우리는 이 원시 생명체가 출현함으로써 지구에 어떤 영향들을 주었는지 정도는 알고는 있어야 돼. 전체 과정을. 그래서 방금 이야기한 거 원시 생명체가 어떻게 출현을 하는지 정도까지는 좀 간단하게만 간략하게 이야기를 할게요. 참고야. 생명체가 나오는 설 중에는 가장 유력한 게 화학적 진화설이라는 게 있어. 화학적 진화설. 뭐냐면 원시 대기에 뭐가 있었냐면 뭐 이산화탄소, 암모니아, 뭐 메테인, 뭐 이런 애들이 있었대. 등등 다른 것도 있었겠죠. 있었는데 여기에서 뭐 번개도 치고요, 뭐 화산도 폭발해서 열에너지도 나오고 막 이러면서 굉장히 고온이었어. 고온이었어. 그럼 이 상태에서 얘네들이 화학 반응을 했다는 거야. 이 상태에서 얘네들이 에너지원이 되어 얘네들이 반응을 한다. 반응을 해서 얘네들 가지고 뭘 만드냐면 아미노산이라는 걸 만들어요. 아미노산. 네. 근데 결국 이 아미노산이 중요한 거는 뭐냐면 아미노산으로 단백질을 만들 수 있거든. 네. 그런데 이 단백질에다가 뭐 예를 들어 RNA, DNA 뭐 이런 말 들어본 적 있죠? 단백질에다가 추가로 유전 물질이 합쳐지면, 이게 DNA, RNA야. 유전 물질이 합쳐지면 그게 뭐가 되냐면 생명체의 3요소가 될 수 있어요. 생명체가 될 수가 있다는 거야. 뭐 물론 이 사이에 생략된 게 굉장히 많지만 이해돼? 즉 화학적 진화설이라는 건 무언가 원시 대기에 있었던 기체들이 반응해서
간단한 유기물을 합성했고 그 간단한 유기물이 복잡한 유기물이 되며 그런 복잡한 유기물들이 유전물질과 상호작용하여 무언가 생명체가 됐을 거야 라는 게 화학적 진화설이에요. 근데 이거를 실험을 통해서 확인이 된 사항이야. 생명체를 만들진 않았지만 어디까지? 단백질까지는 만드는데 성공을 한 거죠. 그러니까 이 상태를 실험실에 그대로 재현을 해본 거야. 그랬더니 단백질이 만들어지더라 라고 해서 실험적 증거가 있기 때문에 화학적 진화설을 통해서 생명체가 만들어졌을 거야 라고 얘기를 한다는 거죠. 그래서 결국에는 이때 원시대기의 진화 뭐 이런 것 통해서 최초의 생명체가 만들어졌다는 얘기죠. 그러면 그 이후에 만들어졌던 생명체는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이건 알고 있어야 돼. 알고 있어야 돼요. 생명체 진화에서는 첫 번째 최초 원시 생명체가 태어났는데 이때 생명체는 아직 환경에 산소가 존재하지 않았어요. 알겠죠? 대기 중 산소가 없었어. 그래서 호흡을 할 때 생명체니까 세포호흡이라는 게 일어날 때 산소 없이 일어나는 무기호흡의 방식을 사용해서 호흡을 했고요. 또 영양적으로 숨만 쉰다고 사는 건 아니잖아. 무언가 유기물을 섭취하고 분해해서 에너지를 얻어야겠죠. 그래서 그렇게 유기물을 섭취하는 거를 영양적으로 종속되어 있다라고 해서 종속 영양 생물이라고 불러요. 종속 영양, 종속이 무슨 뜻이야? 무언가에 쫓아간다, 따라간다, 나 스스로 할 수 없다. 그치? 그런 걸 종속이 되어 있다라고 이야기를 하죠. 영양적으로 종속되어 있다는 얘기는 무슨 뜻일까? 이미 만들어진 유기물을 잡아먹는 거다라는 얘기야. 아시겠어요? 이런 게 원시생명체였어. 근데 잘 생각해봐. 지구 안에는 그럼 유기물의 양은 한정되어 있었겠죠. 총량이. 유기물의 총량은 한정되어 있었을 건데 이 생명체가 만들어지면서 종속 영양을 하니까 유기물을 계속 잡아먹는다는 이야기가 되고 유기물의 양은 계속 줄어들 수밖에 없었겠지. 이것 때문에. 또 하나, 호흡을 하기 때문에 어찌됐든 산소 없이 무기호흡을 하지만 무기호흡을 통해서도 이산화탄소는 방출이 돼. 그쵸? 그럼 이산화탄소의 양은 많아지고 점점 다시. 그리고 유기물의 양은 줄어들었겠지. 그러면 유기물의 양이 제로가 되는 순간 얘네들 먹을 게 있어 없어? 없어. 그러면 어떻게 돼? 죽어야겠죠. 그럼 그 이후에 진화는 어떻게 할 거야? 우린 없겠죠. 그러면 결국엔 우리 이렇게 생각하는 거지. 유기물의 양이 제로가 된다 안 된다? 안 된다. 왜 안 될까를 이렇게 짜붙인 거야. 두 번째. 독립영양생물이 출현하게 되었다라고 얘기해요. 자, 그러면 영양적으로 독립되어 있다는 얘기는 무슨 뜻이야? 종속은 원래 있던 걸 잡아먹는 걸 말하는 거라며. 근데 그 영양적으로 독립되어 있다는 얘기는 그 영양을 스스로 할 수 있다는 얘기죠. 스스로 뭔가를 만들어서 먹을 수 있다는 얘기야. 그게 뭘까? 식물이죠. 광합성할 수 있다. 독립영양생물은 뭘 할 수 있다요? 광합성. 그럼 광합성을 하게 되면 만들어지는 산물이 포도당 이런 거죠. 포도당과 산소. 광합성을 통해 포도당과 산소를 만든다. 그래서 독립영양생물이 출현하고 나서는 포도당 때문에 다시 유기물의 양이 늘어났겠죠. 그리고 지구에 뭐가 생기기 시작해? 산소가 생기기 시작해요. 근데 이때 만들어낸 산소는 아직 대기로 올라가진 않아. 왜? 독립영양생물은 바닷속에 있었거든. 그래서 이때 만들어지는 산소는 어디에 녹아요? 바다에 녹아 있어요. 그럼 세 번째. 그 이후에 원시생명체보다 좀 진화된 유기호흡을 하는 종속영양생물이 나타나요. 그러니까 결국 결과죠. 자, 이 최초의 원시생명체는 종속영양은 당연히 해야 되는 거고 무기호흡도 당연히 할 수밖에 없었어. 왜? 산소가 없으니까.
근데 이제 바닷속에 산소가 생겼지. 그럼 그 이후에 출현하는 생명체는 굳이 무기호흡을 할 필요가 있어요? 산소가 있으니까 유기호흡을 한다는 거죠. 그래서 유기호흡이 무기호흡보다 훨씬 더 효율이 좋아. 효율이 좋기 때문에 이때 진화가 좀 많이 일어났다라고 추측을 해. 아시겠죠? 생명체가 살기 좋았다라는 얘기가 되겠죠. 자, 근데 이 시간에서 시간이 계속 지나면서 광합성은 계속 일어나기 때문에 바닷속의 산소의 농도가 계속 늘어났겠지. 그러다가 바닷속에 바다산소가 더 이상 녹지 않아요. 포화된 때가 생기겠지. 계속 는다고 해서 계속 녹는 건 아니잖아. 포화가 될 거야. 산소가 많아지면서 더 이상 바다에 못 녹는다. 이해돼요? 그럼 그 이후에 포화가 되면 그 이후에 만들어지는 산소들은 어떻게 될 수밖에 없어요? 그 어디로 나가 그게? 그치, 대기권으로 나가는 거야. 비로소 이제 대기에 산소가 생기기 시작한 거죠. 이해돼? 그래서 그 산소가 자외선을 받으면 O3 이게 뭐예요? 오존이죠? 오존이 만들어져. 즉, 네 번째가 오존층이죠. 오존층이 생겨. 오존층이 생겼다는 이야기는 어떤 말이 될까? 육상생물이 출현하게 되는 계기가 되는 거죠. 이 전까지는 육상에는 생명체가 살 수 있는 환경이 아니었어요. 왜? 오존층이 없어서 자외선이 그대로 내려찌는 환경이었거든. 이해돼요? 그래서 생명체가 없었는데 오존층이 생기고 나서부터는 그 이후에 육상생물이 출현할 수 있게 되었다라는 얘기지. 이해되죠? 그래서 이렇게 하면은 우리가 생명체의 역사까지 좀 더 이야기를 깊게 해봤어. 아시겠죠? 그래서 결국 이 단원에서 이야기할 개념은 이렇게만 살펴보시면 될 것 같고요. 우리가 뒤에서 이제 문제를 한 3문제 정도만 같이 풀어보고 오늘 마무리를 할게요. 어딜 보시냐면 먼저 70번 한번 볼까요? 중요한 거니까. 70번에 자, 그림은 어느 별의 중심부에서 일어나는 핵융합 반응이라는데 그림을 보니 4마리의 수소가 하나의 헬륨으로 합쳐지는 반응이네요. 그렇다는 이야기는 이 반응은 수소 핵융합 반응이지. 그러면 어느 별의 중심부에서 일어나는 반응이래 이게. 그럼 그 어느 별이라는 건 누굴까요? 주계열성. 그럼 기억이 맞는 말이죠. 핵융합 반응에서 감소된 질량은 에너지로 전환이 된대요. 맞죠? 그치? 시간이 흐를수록 별 내부의 헬륨 원자 핵의 양은 증가할 거래요. 그쵸, 당연하죠. 왜? 반응이 일어나면 생성물의 양은 많아진다는 거지. 너무 쉬웠어. 이런 식으로 문제가 나오는 거야. 또 자, 77번. 자, 다음은 어느 별의 진화 과정의 일부래요. 초고성 나왔네요. 그치? 이 어느 별의 질량은 클까 작을까? 굉장히 큰 별이겠죠? 그치? 자, 그러면 초고성 다음에 A 단계는 초신성 폭발이겠죠? 그래서 기억, 태양의 진화 경로에 초신성 폭발 단계가 포함될 거래요. 태양이 언젠간 초신성 폭발을 할까요? 안 하죠, 태양은. 언젠간 백색외성이 되겠지. 왜? 태양 정도 질량이니까. 그래서 기억은 틀렸고, A를 통해 철보다 무거운 원소가 우주로 방출될 수 있대요. A를 통해, 즉 초신성 폭발을 통해 철보다 무거운 원소가 만들어진대. 맞는 말이지? 이해돼? 자, 그리고 질량이 태양보다 큰 별의 진화 과정이래요. 맞는 말이지? 이렇게 답 찾아주면 되고, 또 (91번) 한번 볼게요. 요거 마지막. 자, 그림은 원시지구의 진화 과정을 단계별로 나타낸 거래. 원시지구가 이제 마그마의 바다가 되고 핵과 멘틀이 분리되고요. 지각도 만들어지고 바다도 만들어졌네. 자, 그러면 A에서 B로 갈 때, 즉 마그마의 바다에서 핵과 멘틀이 만들어질 때 지구의 질량은 증가한대요.
과연 아닐까? 잘 생각해 봐봐. 지금 지구의 오늘 지구의 질량이 예를 들어서 뭐 100kg이라고 해보자. 쉽게. 근데 오늘 새벽에 이게 내일 새벽이죠. 내일 새벽에 유성이 하나 떨어졌어. 1kg짜리 유성이. 그럼 내일 지구의 질량은 101kg이겠지. 외부에서 유입된 질량이니까. 지구에 뭐가 떨어져요? 미행 성체들이 떨어지고 있는 거지. 과정이 진행될수록. 그럼 미행 성체들이 많아진다라는 얘기는 지구의 전체 질량이 커지겠죠. 점점. 이해돼? 미행 성체들이 많이 때려 받을수록 지구의 질량은 점점 커지겠지. 그러고 나서 다시 봐봐. 그럼 A에서 B가 되는 과정에서 지구의 질량은 증가할 거래. 그치, 맞는 말이죠. 자, 니은 지구 중심부의 밀도는 A가 B보다 크대요. 자, 그럼 A는 철, 규소, 뭐 산소 이런 애들이 다 혼합되어 있는 거죠. 근데 B가 되면 이제 중심에 뭐만 있어? 무거운 철만 존재하겠죠. 무거운 철만 존재하겠지. 그럼 중심부의 밀도는 B가 됐을 때 더 클 수밖에 없겠네. 그래서 니은이 맞는 말이지. 디귿 지구 표면의 온도는 B에서 C로 가면서 높아진대요. 자, 지각도 생기고 바다도 생겼다는 이야기는 지각이 생긴다는 얘기는 온도가 높아지니까 낮아지니까? 낮아지니까. 식은 거죠. 바다가 생긴다는 이야기는 수증기가 응결돼. 이것도 온도가 낮아지기 때문에 가능한 사실이죠. 그렇다는 이야기는 지구 표면의 온도는 B에서 C로 가면서 높아집니까? 낮아지겠지. 이해돼요? 쉽죠? 그쵸? 이렇게 생각을 해주시면 되겠네요. 아까 77번에 네네. A를 통해 철보다 무거운 원소가 만들어지는 거 맞는데 우주로 방출되지는 않지 않나요? 폭발이잖아. 아 그럼 그것도 방출. 그치? 그것도 방출되는 거지. 오. 그치? 그것도 방출되는 거죠. 네. 폭발이니까. 그래서 이렇게 이야기를 해주시면 될 것 같고 숙제는 매주 마찬가지로 60문제지? 네. 그래서 120번까지 풀어오시면 될 것 같아요. 아시겠죠? 그리고 답지는 밴드에 올려놔 있을 테니까 밴드 보시고 채점해 보시면 되고 1주차 수업도 채점하셔서 질문 있으시면 다음 주에 갖고 오시면 되겠죠? 자, 그럼 오늘 여기까지 하고 숙제 잘해서 다음 주에 만나자잉. 자, 그러면 수고하셨습니다.